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SVGD라는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샘플링을 할 때, 여러 번 이제 리젝션이 존재를 하니까 10개 샘플하게 되면은 아주 여러 번을 10번 이상을 돌려서 저희가 얻어내는. 다만 그 이제 기존의 그런 MH 알고리즘보다는 이제 해밀토니안 어떤 지오메트릭한 성질을 활용하면 조금 더 리젝션을 잘 안 하는 좋은 성질 따라가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리뷰를 했다면, 그냥 이번에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심플한 그 아주 우리가 얻기 쉬운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링 진행한 다음에 그거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SVGD라는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텀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unnormalized likelihood를 우리가 그러니까 unnormalized posterior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unnormalized posterior에 대한 미분값과 그리고 각각의 파티클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미 샘플링했던 그 파티클들 간의 어떤 반발력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취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수렴을 하면서도 그 반발력에 의해서 조금 퍼트려지는 그 퍼트려지는 효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의 그 디스트리뷰션의 특성을 캡처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웍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제가 오늘 리뷰하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그게 왜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컨버전스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타겟으로 이렇게 컨버지를 하게 되는지, 어떠한 세팅,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세팅에서는 이게 컨버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논문을 리뷰하고자. 혹시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리뷰해야 되는 노트를 이제 좀 열어드리면, 예, 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SVGD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 알고리즘이고, 그걸 이제 그런 샘플링, 우리가 기존에 샘플이라고 했던 걸 이제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티클들을 이제 우리가 원래 예측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버리자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리뷰하고자 하는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행했던 theoretical analysis를 진행했고요. 결국 이 논문이 보이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어심토틱하게 SVGD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폴커 플랭크 이퀘이션, 그러니까 즉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컨티뉴스 타임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그 빗대어서 설명한 내용이 결론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데이트의 핵심의 어떤 그 요소는 결국에는 그 KL,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그 파티클들이 이루고자 하는 임피리컬 메저와 우리가 이제 결국엔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스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으로 업데이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어떤 펑션은 그 KL에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를 우리가 괜찮으시면 글씨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SVGD의 그런 지오메트릭한 퍼스펙티브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현지님이 여기 준비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만약 여기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오늘은 이 부분은 아마 빠질 것 같고요. 위에서 이런 어시프토틱한 비헤이비어까지를 제가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임피리컬 메저는 현재 파티클들이 이런 어떤 델타 디스트리뷰션으로 서메이션한 어떤 임피리컬 메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n은 현재 특정 타임 스텝,
네, 그 이후에 이제 L이라고 표기하는데 특정 타임 스텝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empirical distribution이 이 L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new P와 같아질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각각의 파티클들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쓸 거냐, 되게 간단한 그레디언트 어센트 룰로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쓸 건데 현재 파티클 플러스 어떤 입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러닝 메이트, 뭐 이제 여기 스텝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스텝 사이즈의 어떤 특정의 어떤 그레디언트 같은 형태로 업데이트를 취할 거다. 되게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요 요소는 실제로 이 현재의 디스트리뷰션이 U라고 하면 그 U를 이 파티클들을 업데이트 했을 때 생기는 푸시포워드 메저를 T뮤라고 하고 그 T뮤화 그리고 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누피 어떤 누피라고 하는 메저의 KL 디스턴스에 미니마이즈 되는 어떤 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결국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수치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여기서는 이게 이제 입실론을 미분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어떤 입실론을 KL 미분한 값이 결국에는 스타인 베리에이셔널 그레디언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었고 이제 현재는 그러면 이제 이 입실론을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잖아요. 우리가 입실론은 이제 L이라고 하는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인 건데 이거를 컨티뉴스 타임으로 보내서 매우 일반화되는 형태로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하자면 우리가 요 스타인 그레디언트는 사실 스타인 아이덴티티에서 튀어나왔어요. 스타인 아이덴티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퍼레이터 SP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고 이 디스트리뷰션과 데이터가 샘플링했던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면 얘는 항상 0을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 이제 이 스타인 디스크리트 펀치는 뭐냐면 이제 실제 요 P와 우리가 데이터가 만들고 있는 요 P가 그러니까 이 P는 우리가 로스의 어떤 이제 스코어 펑션을 쓰고 여기서 스코어 펑션 쓰고 있는데 그 어떤 라이클리후드 텀과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샘플이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면 그거는 어떤 특정 두 메저가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이 실제 이밸류에이션 값 자체는 요 파이에 요 파이에 민감한데 요 파이의 맥시멈 되는 값으로 우리가 이 스타인 디스크리펀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두 개의 우리가 현재 지금 임피리컬 메저라고 하고 있는 뮤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누가 같다면 얘는 빵이 될 거고 같지 않으면 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 UP가 그 임프리컬한 걸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잡아놓고 쓰고 있는 건가요? UP는 임피리컬하게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에서 그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입실론에 대해서 미분한 가장 그 아이덴티티 출발점에서 예. 저 미분이 실제로 가능해요? KL 다이버전스의 미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능을 하지 않죠. 근데 가능은 하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값 자체를 평가를 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 값 자체를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우리가 평가가 가능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평가가 가능한 거는 딱 요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커널 펑션으로 디라이브를 할 거고 우리가 이 로그 px는 우리가 주어져 있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와 요거가 이제 이건 커널 펑션이고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거 자체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P가 빼고 커널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업데이트 치겠다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 쳤을 때 그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 이제 하자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은 어떤 논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수식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적어도 어떤 그 KL 다이버전스의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보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어떤 예, 이제 맞습니다. 슬롭이 이제 딱 정해지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건데 계산이 안 될지언정 예, 이게 사실 맞습니다. 로컬 퀀터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요 퀀터티를 미니마이징 한다라는 게 어떤 소위 글로벌 미니마이징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닌 거겠네, 이건. 아, 예, 예.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를 찍어도 그게 한두 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예, 일종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놓은 건데 예, 그러니까 예. 알고리즘에서 뭔가를 찾아도 그게 최선이 아닐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러프하게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희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생각하자면 KL 다이버전스는 메저에 대한 이제 컨벡시티는 보장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X에 대해서는 전혀 컨벡시티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로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그 글로벌한 성질이 성립하는 이유 자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제 말이 틀렸고, 근데 만약에 없다라는 예. 전제하에서 제가 뭐 이제 좀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 KL 다이버전스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스타인 아이덴티티로부터 뭔가 만들어낸 어떤 그레디언트 어떤 요 각 자체 이 각 자체가 어쨌든 KL에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저희가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로컬인지 글로벌인지가 궁금해요. 아, 그게 그러니까 로컬하게 찾은 거는 오케이. 그리고 알고리즘에서도 그거 최대한 줄여서 찾을 거라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예. 그게 최선인지에 대해서가 이제 질문인 거죠. 그게 이제 T에 대해서 로컬이냐 그냥 이게 문제구나. 네, 네, 그건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냥 지적해 봤어요. 잘 모르겠어 가지고. 예.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인피리가 썼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이게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이게 계속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아이디얼하게는 사실 요게 원래는 이제 이 P에 대한 스타인 클래스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사실은 요거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나이스한 성질인 RKHS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어떤 이제 문제로 인해서 고린이 말씀하시는 로컬리티가 좀 존재할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걸로는 이 KL 자체는 메저에 대해서는 무조건 컨벡시티 존재하는 이제 함수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이 파일을 사실 어떤 우리가 뭐잘 모르는 어떤 임의의 메저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 커널을 쓰는 건데 그거와 이거 사이에는 항상 그게 옳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어떤 갭이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실제 써봤을 때 그 커널 잡아주는 게 되게 민감합니다. 그 커널이 너무 세면은 사실 요 로그 P를 먹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커널이 너무 약하면 다 뭉쳐버리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실제 썼을 때는 그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존에는 막 MH는 뭐 리젝션도 있고 한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거를 평가를 해서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 스탯 사이즈만큼 계속 업데이트 시켜라. 모든 파티클러별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 얘는 타겟에 가 있을 거다라는 논문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어시스턴틱 비헤이비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어시스턴틱 비헤이비어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샘플이 매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샘플을 무한하게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이나이트하게 뽑는데 샘플이 무한하게 뽑을 때는 우리가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그냥 위크 컨베이언스 원래 우리가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메저에 대한 시퀀스가 뭐 뮤1부터 뮤 이제 뭐 10, 뭐 100까지 있는데 그게 뭐 무한히 가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메저에 수렴한다.
그냥 그거는 당연하게 그냥 얘네는 여기서 그냥 가정하게 되고요. 이제 얘네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요 L이 무한대로 갈 때, 요 L이 무한대로 갈 때 타겟에 수렴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맨 처음에 그냥 라지 샘플 어시스턴틱 오브 SVG인데 단순히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제 이게 B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이즈를 리서치 좀만 키워줄래요? 예예. 네, 쉽지는 않는데 고맙습니다. 예. 이 B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메저 간의 어떤 디스턴스를 메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바운디드 리스치라고 해가지고 어떤 메저 간의 이제 그 메저 간의 어떤 기울기, 메저의 차이의 어떤 그런 디퍼런스의 타임으로 나눠진 어떤 그런 아주 리스치한 성질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두 메저 간의 매트릭이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아예 셋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취하기 전에 이제 원래 그 각각의 그 변환되기 전의 BL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변환되기 전에 두 메저의 디스턴스와 변환된 후의 메저의 디스턴스는 이렇게 리니어한 레이트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 감소도 증가도 어쨌든 요게 이제 뭐 그 일부 작으면 상관없는데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안한데 혹시 저기서 빅피가 BP가 정의 좀 다시 리마인드 해줄 수 있어요? 네. 요거요. 네네네. 네. 그게 뭔가요? 요거는 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됐던 이 뮤를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뮤라고 하고 뮤 프라임이 있잖아요. 혹시 형태를 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나요? 아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사실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예. 그 뮤 L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무한대라고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임피리컬 메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플이 무한대에 있는 임피리컬 메저를 그 SVGD 업데이트를 취한 어떤 그 매핑을 여기서는 나지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고맙습니다. 번 그냥 돌린 거죠. 한 번 돌렸을 때 새로 업데이트 됐던 뮤 L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죠. 무한대일 때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샘플들의 예, 개수가? 지금 무한대만 있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대가 있을 때 이제 요 식이 성립을 하는데 사실 요 식은 이제 이 리서치 이 매트릭 그러니까 즉 요 리서치 매트릭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유도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건 대수여 가지고 이걸 일일이 따라가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이 첫 번 3.1 챕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그냥 푹 넘어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이 말하고자 하는 요 제가 정의는 뭐냐면 어쨌든 이 입실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거는 일부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꼬이는데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팅에서 얘는 무한대 샘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유한대 샘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차이가 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이전 스텝이고 이건 나중 스텝이에요. 근데 이전 스텝에서 나중 스텝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게 항상 요 디스턴스가 어떤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라는 보증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증명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 스텝에서 얘하고 얘가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맨 처음에 샘플했을 때
N개와 무한대가 사실은 위클리 컨버지드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를 업데이트를 무한히 돌려도 그 컨버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정의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샘플을 만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유한하게 N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쨌든 우리가 그 N개를 L번 돌린 거와 무한대를 L번 돌린 게 어쨌든 그 두 개의 차이는 계속 바운디드가 되어 있고, 만약 그게 이 두 개가 맨 처음부터 위클리 컨버지드하게 샘플이 되어 있다면 이 N개를 샘플링한 것과 무한대를 샘플링한 것도 어쨌든 여기도 위클리 컨버지드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취해도 전혀 그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무한대의 매저의 샘플과 유한계한 매저의 샘플이 전혀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태가 스타인 아이덴티티의 지금 우변항의 형태가 지금 약간 BL 매트릭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 잡혀 있는 형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번씩 따라가면은 사실 제가 증명을 되게 디테일에 쓰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문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풀면서 다 썼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원래 B의 매트릭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요 두 개의 차이거든요. 어떤 이 B의 매트릭의 어떤 매저 두 개의 차이는 어떤 특정 함수를 그냥 우리가 세팅을 하고 특정 함수의 어떤 평균 매저 뮤하고 매저 누를 취한 그 차이의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값으로 이제 B의 매트릭을 정의를 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이 정의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포메이션을 쭉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예예. 바운디드 립시츠 펑션을 볼까요? 왜 이거를 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 증명이 말하고자 하는 의의를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운디드 립시츠 펑션을 볼 때 이게 말씀하신 거를 의도했다는 거는 알겠어요. 예예. 근데 왜 바운디드 립시츠 펑션을 볼까요? 그게 질문인데. 아, 지금 보면 요 G라고 함수, 이 G 함수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BL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BL 맞습니다. 클래스의 펑션들에 대해서. 예, 왜 맞습니다. 걔를 보냐는 게 질문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 못 해봤는데 뭐 고민을 좀 해보면, 제가 만약 그 얘기를 이거를 한 이유는 사실 요거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어떤 놈이 어떤 임의의 G 펑션의 리시치에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그럴 것 같은데 가령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만 해도 바운디드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운디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게 이제 그 여기서 질문인데. G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G가 구체적으로 뭐지?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증명해서 갖다 쓴 거긴 한데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함수 고르라고 하면 제 생각엔 다항식 고를 것 같거든요. 혹은 익스포넨셜 같은 거. 그러니까 가우시안 정도만 돼도 오케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우시안 정도,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원래 예시긴 했으니까 출발점 예, 자체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예. 저도 그냥 그런 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뭔가 뭐 어쨌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이제 미분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아름다운 꼴, 그냥 임의의 그냥 되게 바운디드가 되어 있고 특정 영역에만 값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세팅하고 그냥 G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세팅하고 그냥 풀었다고 했을 때가 제가 그냥 이게 두 개가 바운드 되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 세팅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 자체가 가우시안이랑 어울리는 디스트리뷰션들은 잘 동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예제를 맡은 것도 그러니까 그 이제 멀티 믹스처 모델 있잖아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처럼 뭔가 이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잘 캡처 잘하는 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되게 어떤 테일이 되게 길거나 사실 그런 거는 잘 캡처를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 이거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샘플이 무한대가 되면은 그냥 이 두 개의 무한대 샘플과 유한계 샘플이 점점 이거는 이제 사실 되게 직관적인 사실 경계 이해잖아요.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이제 이 저는 이 논문에서 가장 이제 뷰티는 사실 이 3.2 정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타임 L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제 그럼 우리가 n 개를 샘플링한 거랑 무한 샘플링을 하고 사실 크게 만약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면, 시작할 때부터 큰 차이가 없다면은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해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한대로 그냥 가정하고 그냥 다 증명할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세팅, 이제 무한대 샘플을 뽑은 게 그거를 n번 아이터레이션을 하는데 n번 그 l번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타겟에 수렴하느냐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3.2 라지 타임 어시스턴티브 오브 SVG인데 아마 오늘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뮤의 L 타임의 이 무한대 샘플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타겟 누 P에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미크 컴퓨터 사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이제 이 티어럼 3.3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잠시만요. 잠깐 내정지가 왔는데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재밌어요.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누의 덴시티를 우리가 P라고 세팅을 하고 그 이제 그 P가 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P의 어떤 스타인 아이덴티티 어떤 파이가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 위에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매저 이제 이 누 P는 어떤 특정 이 파이라고 이제 라지 파이라고 우리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스타인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그 맵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띠어리 3.3입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은 그냥 이 3.3에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서 할게요. 이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이 스타인 아이덴티티에 대해 KL의 데리버티브가 0이 무조건 모든 B에 대해서 되는 걸 일단 걸고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건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제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이 스타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널라이즈의 스타인 이제 그레디언트가 항상 터지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로그 P의 리스치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그냥 함수 정의를 하게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커널에 x하고 x 프라임을 미분한 거는 그냥 이 커널 펑션을 각각 두어 미분한 거를 다 더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스가 있는 건데 그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i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그 트레이스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세팅 이 3.4의 세팅은 요게 항상 만족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요건데요. 우리가 KL의
L번째의 임피리컬 메저와 현재 그 타겟가의 KL 다이버전스와 요 뮤를 L 플러스 1로,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그 엠피리컬 메저와 이 누의 P의 KL의 차이에 입실론이면은 미분이잖아요. 그 미분은 어쨌든 요건 이 D라고 하는 거는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스타인 아이덴티티로 했을 때 이게 그 스코어 펑션의 P로 들어가고 얘가 샘플의 그 샘플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던 거에 값으로 평가했던 제곱의 요거의 바운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R이라고 하는 요 식이 항상 무한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항상 존재를 하고 그거의 어떤 입실론 L이라고 하는 곱한 거에 빼기에 어떤 바운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얘보다는 작을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게 항상 어떤 특정 어퍼 바운드, 월스 케이스가 항상 이렇게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업데이트 칠 때마다 얼만큼 성능이 좋아졌느냐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그 성능이 좋아지는 어떤 최고의 월스 케이스는 여기에 바운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얘 자체가 스타인 그레디언트로부터 만들어낸 어떤 함수이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가 항상 양수거든요. 양수기 때문에 항상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좀 제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 아래 요 식을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이거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루프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인제 그 L 타임의 메저를 잠깐만요. 프로 보기 전에 스테이트먼트에서 예. 이거 만약에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우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LP로 우변이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그 타임 그레디언트 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의 놈으로 얘가 표현되거든요. 네네. 정의는 앞에 적어 놓으신 그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 빼기 저 지금 적혀 있는 거가 그 뭐보다 작나요? 저 전체가? 1 보다 작다고 할 수 있나요? 아 요거요? 네. 예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실론이 되게 작게 가잖아요. 이게 되게 0에 가깝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 전체는 거의 1에 유사한 값이 되는 거죠. 저 입실론이 뭔가요 정확하게? 입실론이 인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취할 때 그 스텝 사이즈입니다. 아 그럼 픽스가 돼 있는 숫자인가요 저거는? 예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무한히 반복해 주면 그 계속 줄어드는 예. 거겠네요 그러면. 아 오케이. 그거를 인제 통해서 우리 이 알고리즘이 여기에 점점 수렴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뒷값이 1 보다 엄청나게 큰 수면 그럴 수는 예. 없나요? 아 요거요? 네. 예 요게 사실은 인제 그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나올 거긴 하지만 지난번에 했을 때 요 D의 제곱이 그 우리가 그 스타인 그레디언트의 놈의 제곱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 P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걸 제가 못 써서 그런데 요게 잠깐만 노테이션이 되나? 이게 이것의 제곱과 같다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앞에도 적혀 있어요 적어 주신 노트에. 예. 이거가 결국엔 우리가 인제 구할 값인 거니까 그거에 바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월스트 케이스로. 제 어퍼 바운드. 질문은 뭐냐면 우변이 한쪽은 예. 1 보다 작은 거 오케이인데 그 곱한 게 만약에 1 보다 작지 않으면 아 이 전체가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이 K의 자체가 뭔가 바운드가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무조건 큰 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르면 두 개가. 예, 예. 그 저는 이제 중요한 건 그냥 그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할 때마다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게 만약에 이 값이 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원래 그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의 값이 작아서 이제 크게 업데이트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점점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함수 값이면 100만 원 오케이인데 예. 지금 좌변은 데리버티브 뜻 아닌가요? 예, 이거에 대한 데리비티. 예, 그쵸.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쵸. K만 보는 거면 당연히 make sense 하죠. 그러면 계속 줄어가면 0으로 바운드, 로우 바운드 있으니까 갈 텐데 얘는 그 뜻인가 싶어서.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변화량이, 이제 건희님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은 이제 변화량이 너무 큰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게 항상 변화량이 무조건 항상 작은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롭이 요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프루프를 좀 네네네. 따라가면.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예예. 이게 어떻게 지워지나요? 잠깐만요.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라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묻다 보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그냥 아마 그냥 좀 메이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알고리즘이 현재 뭐 AI 업계에서 좀 이제 좀 한 근 3년에 나왔고, 단순히 샘플링이 그냥 여러 번 튕겨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뿌려놓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고, 그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바운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약간 그걸 좀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재밌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일단은 KL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KL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지? 이제 잠깐만 제가 공유를 좀 중지를 하고 다른 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저희가 예전에 그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와 여기 어딨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전에 그렇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인 디스크리펀시 어떤 인투이션을 제가 봤을 때 이걸 쫙 유도하면은 KL의 빼기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KL과 유사한 꼴이 나온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KL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KL을 이제 우리가 이 L 플러스 1인데 그게 푸시 포워드 매저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T를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 T를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한번 T로 했던 거 KL과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를 이제 이거를 쭉 풀면 1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대수로 풀면은 1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번식을 이제 요렇게 이거에 대한 바운드를 구하고 얘에 대한 바운드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거 각각의, 이게 어쨌든 얘의 바운드가 더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그러면 요 두 개의 항의 합이 뭐의 바운드가 되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요 1번식을 이제 요렇게 아래로 뺐고요. 이거를 이제 이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이렇게 쭉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할 때의 핵심은 이제 요게 이거와 이제 요게 그 포인트고, 요게 그 델타잖아요.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 할 때 그 델타 X에 대한 포인트로 해가지고 쭉 풀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끝났고요. 얘는 그냥 테일러 익스프레션은 끝났고 이제 2번 식 이제 이 안에 그 우리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이제 때문에 발생했던 디터미넌트의 요 미분식은 이제 요렇게 바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바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렘마 1은 이게 이제 프로비우스 놈이 이제 잠깐만요. 좀 꼬이는데 이거 한번 따라갔긴 따라갔는데 어 예. 이 간단한 폼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T 안에 i 더하기 어떤 입실론 b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면 그거는 우변과 같은 형태로 바운드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t라고 하는 포메이션의 미분은 사실은 이 t라고 하는 게 x 더하기 입실론 어떤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분하면은 이거와 되게 유사한 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바로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꼴이 바운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입실론을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이 어떤 B하고 B 트랜스포즈의 어떤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제 이게 바운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요 우변에 보면 이제 렘마 1에 대한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렘마 1에 대한 프루프가 존재를 하는데 간단한 거는 어쨌든 그냥 스펙트라 놈과 프리비우스 놈의 어떤 그 차이 있잖아요. 원래 바운드가 되는 어떤 그 식에 의해서 그냥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다만 그때 그게 이 세팅에서만 유도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럼 이 세팅이 왜 유효하냐라고 반문을 하시면 원래는 그냥 입실론이 워낙 작은 수라고 얘기해서는 세팅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화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그 DT 성질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제곱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두 개의 제곱으로 나타내졌는데 이렇게 뿌릴 수가 있고 그냥 쭉쭉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꼴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걸 그냥 쭉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꼴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i 더하기 입실론 그 델타 미분으로 때려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에서는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고 됐고 이 안에 그 자코비안에 대한 디터미넌트에 대한 식은 아까 봤던 식에 의해서 이런 식을 그냥 그대로 아까 식에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그거를 쫙 정리를 하면 이제 이 KL의 이거는 이 요렇게 우변의 이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안 보이나요? 마우스 포인터 안 보이면은 예. 마우스 포인트 보입니다. 보이나요? 예. 그래서 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거를 인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인제 우리가 원래 그 스타인 그 디스크리펀시라고 정의했던 요 식 있잖아요. 요것만 남기고 그냥 플러스 알파 델타라고 그냥 뿌립니다 그냥. 그러면 그냥 이거는 되게 작은 어떤 레지듀얼 텀 존재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레지듀얼 텀을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바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레지듀얼 텀도 결론적으로는 이 논문에 이제 제가 이제 뒷부분에 너무 이제 또 너무 길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좀 낯설어 가지고
이 안에 레지듀얼 텀이 그 R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원래 했던 그 여기에 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요. 이게 R로 정리가 되면서 그 입실론과 R의 빼기로 정리가 되면서 이 증명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가장 이제 여기서 테크닉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요 2번 식입니다. 2번 식을 그러니까 이 자코비언의 데리베이티브 이 로그 데리베이티브 자코비언인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파인하기 때문에 되게 나이스한 매트릭스 형태로 뽑을 수가 있고 그거를 쫙 뽑아내면은 이러한 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거를 쫙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스타인 디스크리펀시 꼴로 나타낼 수가 이 모든 텀을 다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운드를 하면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스타인 디스크리펀시하고 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됐냐라고 하면 어쨌든 그냥 스코어 펑션을 썼다. 스코어 펑션을 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요 스타인 디스크리펀시하고 이걸 정리하면 이제 어떤 스코어 펑션을 쓰고 있고 그 요 두 개의 어떤 빼기의 미분이 어쨌든 KL의 미분이기 때문에 되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알고리즘이 입실론이 되게 작은 상황에서는 이제 KL을 계속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P를 제한하고 있는 거다. 어떤 그 각각의 파티클들의 포인트를 제한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L이라고 하는 게 디스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L은 1, 2, 3, 4 해가지고 어떤 디스크리타이즈 됐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시스턴틱하게 증명을 했는데 얘네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좀 이 증명은 사실 좀 약간 어거지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얘네를 그 T 어떤 이제 단순히 어떤 컨티뉴스 타임으로 좀 도면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에 입실론을 곱하는 게 우리가 T라고 보고 그 이제 그 뭐지? 요 이런 13번의 식에서 13번의 식과 같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그 프로세스가 잘 정의가 되는 이제 그 조건을 딱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KL의 다시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스타인 디스크리펀시라고 하는 요 스타인 디스크리펀시의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K의 미분과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뭔가 이러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정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K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이 T라고 하는 거를 각각의 원래 처음 스텝에서 이 원래 뮤 제로하고 뮤 P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매저 간의 어떤 KL이라고 하는 매트릭 값은 스타인 이 Q0에서부터 타임 T를 계속 증가해서 오는 어떤 트레토리를 다 더한 적분값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이런 인제 빌라소프 프로세스라는 어떤 것에서 대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저게 나온다. 인제 기존에는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즈 됐던 거를 컨티뉴스로 보낼 수 있었고 컨티뉴스 값까지 정리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좀 약간 많이 인상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늘은 인제 이 앞서서 어시토틱한 형태까지 증명이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오늘 세션은 정리를 하고 혹시 현지 님이 이 뒷부분에 옵티말 티러스포트를 아마 안 하셔서 제가 뭐 다음에 그 부분까지 다루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 현재님 오늘 발표하고 싶으신가요? 제 의견에는 다음 주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저 잠깐 준비한 거 빨리 하고 끝내도 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분이요? 20분이요? 네네. 그럼 좋습니다. 20분보다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발표를 잘 못해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죄송하실 필요 없고 제가 사실 코멘트가 이것저것 좋은 게 제가 즐거웠던 게 좀 있는데 그 레코드 끄고 얘기할게요. 네. 예예.
제가 3.45를 원래 제가 준비하는 건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좀 네, 공유를 드려볼게요. 오늘 한 거는.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준비를 한다고만 말씀을 안 드렸고 그냥 혹시 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네, 괜찮아요. 예. 건희님 저희 옆에 잘리나요? 안 그래도 그거 해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샘플러가 저번에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다음 시간에 샘플러가 어떤 샘플러가 좋은 기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고 그거의 첫 일환으로 이제 컨버전스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때 이 장이 기억나실 건데요. 샘플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매니폴드도 종류가 많죠. 근데 거기 중에서 이제 매트릭을 잘 주면 저희가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를 이 논문에서 저는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 공간의 매트릭을 지금 저희 논문 같은 경우는 그게 H 와셔스타인 매트릭이라고 정의를 해요. 매저들의 공간에 H 와셔스타인 매트릭을 주면 잘 수렴을 한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수렴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디스턴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피리컬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일 거니까 그 샘플과 그다음에 타겟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그러면 이 디스턴스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거의 그레디언트 형태로 가면은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처럼 xt 플러스 1의 xt 더하기 그레디언트의 어떤 스텝 사이즈 곱하기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보이고 싶고 그게 방금은 이제 컴퓨터적인 디스크릿 제약에 의해서 하나의 점화식으로 표현했지만 어떤 플로우를 따라간다는 그런 논리를 뒤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트릭을 잘 주면은 그리고 이런 인터프리터블한 설명을 제공을 하면 당신의 샘플러가 좀 좋을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게 일단 오늘 주제고요. 이거는 오늘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폴드 샘플링 하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몬테카를로가 있고 마코브 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제 다이나믹 베이스드가 들어가면 포커 플랑크나 아니면 란지비안 다이나믹스 같이 이런 형태로 차이가 드리프트와 디퓨전 텀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밀토니안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좀 접근해 보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파티클 베이스드 BI는 지금 오늘 민규님이 발표해 주신 논문인데요. 이제 파티클들을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려는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저희 논문에서 컨버전스를 어떻게 보였는지를 증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MCMC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컨버전스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CMC가 이론적으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수렴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보장이 되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리듀서블하고 어피리딕하고 이런 체인이 있으면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 체인이 있으면 이게 수렴을 한다는 증명인데요. Pn은 X에서 출발해서 N번을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N번 이동을 했을 때 Y로 갈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X의 디스트리뷰션이 Y의 디스트리뷰션 이런 안정된 형태로 수렴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커플링이라는 개념이 증명 중에 나오는데요. 커플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상을 해보시면 이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체인이 두 개를 잡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보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체인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를 증명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일단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XN, 네,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일 것 같아요. X하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X2하고 Y2가 있는데 처음에
체인 X1이 있을 때 이거랑 인디펜던트한 Y1이라는 그 체인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커플링인 이유가 뭐냐면 만났을 때 그 이후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만났을 때 그 이유는 이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리커런트하다는 거의 정의와 irreducible하다는 거의 정의는 리커런트는 어떤 스테이트로 infinitely often하게 돌아올 확률이 probability 1으로 with probability 1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한번 많이 돌아온다는 거겠죠. irreducible은 모든 스테이트들이 잘 서로가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스테이트 그 노드를 잡아도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존재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핵심은 XN하고 YN을 저희가 아까 그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체인을 잡았거든요. 그 두 개가 TN이 N보다 작은 이런 상황 하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다는 거를 보이고 있어요. 그걸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나 아니면은 그런 형태로 쭉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거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PXN이 Y일 확률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PYN이 Y일 확률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컨버전스는 N이 무한대인 걸 보는 거니까 결국에 저희가 보이고 싶은 식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 그 N번 움직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타겟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이거 사이의 거리가 이 확률보다 작은데 이 확률은 굉장히 저희가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나는 시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이게 무한보다 큰, 그러니까 엄청 큰 수보다 더 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0에 가깝다는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지금 이 부등식을 통해서 보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매트릭이 뭔지를 찾는데 MCMC에서는 이게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 매트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피리컬한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저희가 타겟을 하고 싶어하는 디스트리뷰션 상에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 형태의 매트릭을 줬을 때 얘가 0으로 가는 거를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결론이고요. 참고로 매트릭 스페이스는 어떤 x가 있고 그 상의 디스턴스 그 세퍼레이션하고 시메트리하고 서브애디티비티 그 세 가지 성질을 가지는 매트릭이 존재를 하면은 저희가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증명을 한 게요. 처음에 아까 WH, 제가 잠깐 H 와셔스타인 매트릭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형태가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거리니까 저희가 여기서 Q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런 형태의 형태를 만족시키는 저 파이라고 했죠. 파이들을 모아서 그 파이의 H 놈이 최소인 거를 이제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거리를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정의고요. WH Q랑 Q 프라임 사이의 거리가 이걸로 이 파이의 QF의 H 놈 DT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H 놈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Q 프라임은 사실 Q 바로 옆에 있는 살짝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을 한 친구예요.
메저를 살짝 옮긴 거죠. 근데 그게 트랜스포테이션이 어떻게 됐느냐? TX라는 걸 통해서 했거든요. TX는 X에다가 이런 형태로 살짝 이동을 시킨 거고, 그러면은 이동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놈을 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스페이스를 소개를 하는데요. HQ라는 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QHQ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그 H라는 이 스페이스 상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에다가 SQ라는 연산자를 한 거를 HQ라고 정의를 하고, 그 여기에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형태로 설명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인 이유를 논문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건 뒤에 이제 나중에 그 질문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이 형태가 F가 되는 거, 그러니까 Q에서 F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F가 되는 것 중에서 최소인 놈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네, 그 아까 민규님이 벨로시티 필드나 아니면 컨티뉴어스 형태로 설명을 할 거라고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플로우라는 거의 정의나 혹은 개념이 각 위치에서 이 벡터 필드에 필드에 넣으면은 속도 벡터를 리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바로 아는 거죠. 이 플로우에서는. 그래서 그 PQ 앞에서 했던 정의를 조금 다른 형태로 시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QP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P를 따르는 로 제로와 그다음에 Q 이제 잠시만요. Q를 그러니까 여기 그 P에서 Q로 가는데 이거를 하나의 곡선으로 이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그 제약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것 중에서 이제 제일 짧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오대식이나 아니면 그 사이 거리라고 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형태의 정의죠. 그래서 그 곡선 길이의 인피멈이 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요. 이게 투 와셔스타인 그 디스턴스를 만약에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특별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란지비안 다이나믹스를 지금까지 MCMC에서 많이 소개를 해왔고 적용을 시켰는데 그거와 그 여기서 놈을 이런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이런 형태로 썼을 때 옵티멀 트랜스포트 그 이론을 이용을 하면은 투 와셔스타인 디스턴스가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란지비안 다이나믹스와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도입한 H 와셔스타인 그 디스턴스 매트릭 간의 연관성도 짚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3.5가 기존의 란지비안 다이나믹스와 연관성을 지은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복습 차원에서 잠깐 이거를 넣어놓은 것 같네요. 그레디언트가 지금 저희가 앞에서 QHQ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놈이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 KL 형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게 매번 업데이트되는 양과 비례하죠. 그게 DQP 앞에서 민규님이 말씀해주신 이 스타인 디스크레번시와 그 상응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점점 생각을 해보시면 그레디언트 최적점 근처에 가면은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디스크레펀시도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그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건 결국 놈이 0으로 간다는 거니까, 아니 그 수렴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윅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여기가 이제 그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스토캐스틱 샘플링과 디터미니스틱 샘플링이라는 단어를 사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처음 봤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란지비안 다이나믹스에서는 그 논문에서 설명에 의하면은 저희가 그 디퓨전 텀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디퓨전 텀이 랜덤 노이즈를 주는 건데 그게 P의 베리에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랜덤 노이즈를 퍼터베이션을 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SVGD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해요. 그 스토캐스틱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파티클 간의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식은 SVGD에서 업데이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식이고, 이 식은 일반적인 란지비안 다이나믹스에서 일어나는 식, 여기 보시다시피 랜덤 노이즈가 있죠.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업데이트 식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써놓은 것 같아요. DT분의 DKL이 아까 민규님 말씀하셨던 이 디스크레펀시 제곱으로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일반적으로 란지비안 다이나믹스에서는 이 두 식으로 업데이트를 표현한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있지 않나요? 네, 더 있긴 한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0분이 지난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해도 되고. 그 마지막으로, 네, 혹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 좀 수요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해밀토니안 아까 발표 중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문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포턴스 샘플링이 하나가 있고, 혹은 이제 디터미니스틱 샘플링과 스토캐스틱 샘플링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학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스탠코리아에도 이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다음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해주세요. 레코드 여기서 끄겠습니다.